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로 유명한 할랜드 샌더스는 초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으로 15세 이후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5년간이나 농장 일꾼, 자동차 페인트 공, 전차 차장, 농부, 연락선 조종사, 보험 외판원, 철도 노동자 등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박봉의 월급으로 살았다. 그러나 시간당 16센트를 받고 철도의 못을 받거나 석탄차에서 짐을 내리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샌더스는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었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공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샌더스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었던 요리의 재능을 혼자서 계속 발전시켰는데 그 재능을 돈벌이에 이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요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39세가 되던 1929년 켄터키주의 코빈의 작은 주유소를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다. 여행 중인 세일즈맨이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주변에 번듯한 식당 하나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을 들었을 때 샌더스는 정말 주위에 맛있는 식당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 한마디에 자극을 받은 샌더스는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심지어 샌더스까지도 그 결심이 미국 패스트푸드 혁명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샌더스는 그의 전기 작가인 존 피어스에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요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부근의 다른 식당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샌더스는 그의 주유소 마당 뒤에 있던 조그만 창고를 개조해서 지나는 여행객이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식당을 개업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남부 스타일의 음식들을 팔았다. 닭튀김, 직접 만든 햄, 야채 샐러드, 집에서 만든 비스킷 등이었다. 소박하지만 맛이 있는 그의 음식은 점차 소문이 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식당으로는 손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주유소 문을 닫고 샌더스 카페라는 이름의 정식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다. 그의 나이 42세 때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자 샌더스 카페는 음식 비평가로 유명한 덩컨 하인즈의 맛집을 찾아서라는 책에 소개가 될 만큼 유명해졌다. 좌석 수도 142개로 늘려 대형 레스토랑이 되었으나 남부지방의 가정집 같은 실내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 그 기간에 샌더스는 코넬 대학의 레스토랑과 호텔 경영 8주 과정을 이수하여 더욱 유능한 식당 경영자로 거듭났다. 닭튀김은 샌더스의 주특기였다. 그러나 프라이팬에 튀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바닥이 깊이 파인 팬을 사용하면 샌더스의 기준에 맞지 않게 튀겨졌다. 샌더스는 식당에서 대량으로 닭을 튀길 수 있고 또 자기의 기준에 맞는 맛을 내려면 특수한 프라이팬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식당을 경영하는 틈틈이 수년에 걸쳐 닭튀기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49세가 되던 1939년 마침내 샌더스는 압력튀김기라고 이름 붙인 발명품을 만들었다. 이제 더 맛있는 닭 요리를 더 신속하게 조리할 수 있게 되었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 닭을 튀길 수 있었고 촉촉하고 양념의 맛을 간직한 채 닭 요리를 할 수 있었다. 그 압력튀김기로 닭을 튀기면 기름기가 남거나 겉이 딱딱하게 굳지 않았다. 그러나 샌더스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닭 요리를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다. 그는 각종 허브와 양념을 닭튀김에 완벽하게 배합할 수 있을 때까지 실험을 계속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1940년 50세가 되었을 때 성공한 레스토랑 경영자로서 주변의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루려던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후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소유주가 되는 그의 친구 존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샌더스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큰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샌더스는 비록 그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느꼈다. 시간이 자기를 피해 지나가 버렸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1949년 59세의 식당 경영자가 된 그는 켄터키 주정부로부터 커널이라는 명의 직위의 직함을 수여받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사업가 할랜드 샌더스에게 이제 커널 할랜드 샌더스가 되었다. 그는 외모까지도 새로 가꾸었다. 길고 굽실거리는 흰 머리카락,
흰 염소 수염과 코밑 수염, 흰 양복, 흰 셔츠, 검은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 검은 구두. 그는 그 자신을 커널이라고 부르고 이름에도 커널이라는 사인을 했다. 사람들은 샌더스가 남다른 명예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보인 진짜 이유는 그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953년이 되었을 때 샌더스는 가게를 16만 4천 달러에 매각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좋은 조건이었지만 팔지 않았다. 국도 25호와 세길 75호의 인터체인지가 그의 가게 앞에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3년 후 예상과는 달리 국도 25호가 그의 가게와는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졸지의 샌더스의 식당은 하루에 차 한 대도 지나지 않는 외진 구석에 자리 잡은 꼴이 되어버렸다.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쇠락해가는 식당을 살리려고 무리를 한 끝에 수중에 돈 한 푼 남지 않게 되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가게를 7만 5천 달러에 팔았는데 그것은 그동안 쌓인 빚을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 커널 샌더스는 이제 은퇴해서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이미 65세의 노인이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받은 연금 수령액은 105달러였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샌더스는 좌절하지 않았다. 존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커널의 훌륭한 점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샌더스가 처음으로 연금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건 닭튀김이야. 그게 바로 내가 앞으로 할 일이지. 그 1년 전에 샌더스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유타주에 있는 레스토랑 한 곳에 그의 닭튀김 양념을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돌자 다른 몇몇 레스토랑의 주인들이 그 양념으로 맛을 낸 닭 한 마리당 4센트의 돈을 지불하기로 샌더스와 계약한 일이 있었다. 샌더스는 다른 식당 주인들도 그런 계약에 흥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식당들과 그런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확신했다. 샌더스는 그의 흰 캐딜락 차 트렁크에 몇 개의 압력솥과 그가 만든 비밀의 향신료와 양념 묶음을 싣고 길을 떠났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와 오래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관절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는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식당 주인이나 지배인에게 자신만의 닭튀김 조리법을 설명했다. 만일 그 식당 주인들이 호감을 표시하면 그는 그 식당에 며칠간 머무르며 주방에서 닭튀김을 요리해 주었다. 그리고 손님들이 샌더스가 요리한 닭을 좋아하면 그는 닭 한 마리에 4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샌더스의 전기 작가인 존 피어스는 이렇게 말했다. 샌더스는 15살 이후 근 50년 동안 판매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때 낯선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실로 판매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제품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지만 길을 떠난 첫 한 달간은 자신의 일에 대해 회의에 빠지는 격심한 고통과 싸워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맛을 인정해주는 식당 주인들을 찾기 위해 점점 더 중서부의 황량한 길로 들어섰다. 때로 그는 모텔비를 아끼기 위해 차 뒷좌석에 웅크리고 자기도 했다. 낮에 홍보용으로 만든 프라이드 치킨을 저녁 식사로 때우는 날도 많았다. 간이 휴게소의 화장실에서 면도를 했고 거울을 보면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하곤 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닌 첫 2년 동안 샌더스는 겨우 5군데의 프랜차이즈를 모집할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식당 주인에게 그의 달걀이가 별로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그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고 전국을 횡단하며 영업을 계속했고 샌더스의 조리법으로 닭튀김을 만든 식당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식당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1960년이 되자 미국과 캐나다에 200여 개가 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체인점이 생기게 되었다. 샌더스의 나이 70세였다. 그제서야 그는 여행을 그만두고 프랜차이즈의 수입만 관리하기로 했다. 그는 장부 정리를 맡고 그의 부인 클라우디아가 양념 제조를 총괄해서 프랜차이즈 식당에 보내주는 일을 했다. 1963년 이제 600여 곳이 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점을 샌더스와 부인 그리고 그의 집 뒤에 있는 167명의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다.
샌더스는 내슈빌의 백만장자인 잭 매시와 마케팅 전문가인 존 브라운에게 회사를 $200만 매각했다. 조건은 평생 연봉 $4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광고에 출연하고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회사를 판 7년 후인 1971년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가맹점이 3,500곳이나 되었고, 그 후 1995년 휴브레인 기업에 다시 팔 때는 가맹점이 9,400곳에 달했는데, 그때의 매각액은 $70억. 샌더스의 이미지를 판매에 활용하려는 생각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은 존 브라운이었다. 가난뱅이에서 부자로 극적인 변신을 한 샌더스는 인생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브라운은 능력이 출중한 광고 에이전트와 계약해서 샌더스를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키가 180cm이고 몸무게가 80kg인 이 사람이 수많은 가게에서, 시장에서, 텔레비전에서 그의 고집스럽고 남부의 분위기를 풍기는 외모로 수백만 사람에게 어필했다. 그의 끈기와 65세가 넘는 나이로 1년에 수만 마일을 여행한 의지는 나이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KFC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광고가 되었다. 하원의원 한 사람이 그에게 은퇴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멈추면 인간은 늙기 전에 녹슬어 버립니다. 1980년 90세의 샌더스는 눈을 감았다. 존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인생은 영감으로 가득 찬 생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팔 생각이 있고 그 경쟁에 뛰어들 의지가 있다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샌더스의 인생은 그가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최선의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샌더스의 전기 작가인 존 피어스는 샌더스야말로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샌더스에게 남다른 점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결코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큰 충격에, 아무리 자주 그를 쓰러뜨리려 했어도 그는 언제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비틀거리면서도 그는 언제나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실패를 거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